사케의 기본, 그리고 사케를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다싸이. 이야기 쉽게 핵심만 쏙쏙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케 입문자라면 환영이에요.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교토에 있는 사케 브러리 투어에 참여했어요. 마침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사케 생산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다양한 사케를 실험해보면서 위스키만큼이나 다채로운 풍미의 사케 매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사케 입문 책도 2회독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술에 입문하는 것은 언제나 신나요. 그래서 사케를 한 병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입문할 때 마셔봐야 하는 술은 어떤 술이다? 내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고 제일 잘 팔리는 술부터 마셔본다. 구글링을 해봤더니 와인서처 사이트에서 베스트셀링 사케가 다싸이 23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3월 말 출국 일정이 있었는데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3월에 다싸이를 런칭을 한다네? 런칭 할인이 들어가는데 다싸이 23이라서 23일에 23% 세일까지 한다고? 이건 다싸이 23을 살 운명일 것 같아서 당장 구매했습니다. 저는 할인 적립금 야무지게 받아서 이 우드 케이스가 있는 다싸이 23 720ml 제품을 58,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본 면세점에서 5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다고 최근 여행 블로그 포스팅에서 봤는데, 일본 면세가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데일리샷 앱의 가격을 조회해보니까 해외 직구 가격이 10만원대, 일반 판매가가 16만원대더라고요. 이건 돈을 썼지만 돈을 번 느낌이라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요즘 술 사려고 하면은 출국 기회가 있다, 혹은 면세점 아바타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한국 인터넷 면세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에 주류 한정 적립금도 많이 주고 행사도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케를 리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뜸 롯데 인터넷 면세점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술 컨텐츠를 하는데 좀 콜라보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광고를 주기는 어렵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이 혜택과 관련된 사항은 영상 말미에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사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위스키를 입문할 때를 생각하면서 사케 공부를 해봤습니다. 라벨에 있는 단어들을 읽을 줄 알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던 것을 생각해보면서 다싸이 23 라벨을 살펴보면서 사케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먼저 이 다싸이라는 이름은 수달축제라는 뜻이에요. 다싸이는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곳 강가에는 수달이 많았었고, 이 수달들은 잡은 생선들을 축제를 즐기는 마냥 바닥에 놓아두어가지고 다싸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 역사를 변화시켰다라고 잘 알려진 유명한 시인 마사오카 시키가 자신이 읽는 자료를 방 안에다가 놓아두는 방식이 수다리 생선을 놓아두는 방식과 닮았다라고 해서 다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어요. 다싸이 사케는 마사오카 시키의 철학을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신기술을 사케 양조에 접목해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술을 열고자 다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싸이 23에서 23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쌀의 껍질을 77% 깎아낸 뒤 남은 23%만으로 사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스키에서 숫자는 대체로 숙성기간 혹은 알코올 도수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숫자가 높아지면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케는 반대예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더 비싸집니다. 다싸이도 23, 38, 45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23이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사케는 쌀을 얼마나 정미하는가가 풍미에 영향을 줍니다. 쌀을 정미하면 할수록 잡미가 더 사라지고 더욱 깔끔한 맛의 사케를 만들 수 있어요. 정미를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만큼 버리는 쌀도 많아져서 필요한 쌀의 양도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싸이 23 사케 라벨을 보면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사케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정미율에 따라서 정미율 70% 이하를 혼조조, 60% 이하를 긴조, 50% 이하를 다이긴조라고 합니다. 사케의 재료는 물, 쌀, 누룩, 효모 이 4가지인데요. 증류 알코올이 첨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준마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별도의 증류 알코올 첨가 없이 사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마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정미율과 관련된 기준은 없어요. 다만 저렴한 가격의 사케의 경우 총량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줄이는데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요, 프리미엄 제품에는 희석 목적보다는 향긋하고 가벼운 사케를 만들기 위해서 증류 알코올을 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준마이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품질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준마이 사케는 쌀에서 오는 맛을 더욱더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대체적으로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싸이 23은 준마이, 증류 알코올 첨가 없이 다이긴조, 정미율 30% 이하이기 때문에 라벨에 다싸이 23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싸이 사케는 고급 사케에 사용한다는 야마다 니시키 쌀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사케 소믈리에가 들려주는 일본 술 이야기라는 책에 따르면요, 사케 품평에 출품하는 제품은 35% 정도의 정미율을 가지고
가진 제품이 많았는데 다사이 사케가 일본 시판 사케 중 최초로 23%의 점유율을 가진 사케를 내놓아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사이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둔 해외 블로그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이 성공 요인은 바로 탁월한 선택과 집중이 있었습니다. 다사이 사케는 지난 30년 동안 40배 이상의 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케 인기가 줄어들고 있을 때도 저가 라인업 생산을 과감하게 접고 프리미엄 준마이 다이긴조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 뒤에 오직 품질에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케를 생산하기 위해서 젊은 양조사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산 작업을 더 간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시즌이 아닌 연중 내내 사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생산 효율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어요. 품질은 높지만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프리미엄 사케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일본 프리미엄 사케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벨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SMV, 사케 미터 밸류, 일본 주도라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밀도를 측정하는 비중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수치입니다. 이 SMV 숫자가 음수일수록 더 달고요. 양수일수록 더 드라이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구치, 카라쿠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1.4에서 1.4를 보통 맛 기준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1.4보다 숫자가 적으면 아마구치, 1.4보다 숫자가 높으면 카라쿠치라고 합니다. 이 밖에 산도, 아미노산도도 사케의 맛에 영향을 주는 지표예요. 산도는 10ml 사케의 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양으로 측정이 됩니다. 산도가 1.5 이상이면 풍부하고 드라이한 맛이, 1.0 이하이면 가볍고 달콤한 맛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아미노산도는 사케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미노산도가 높을수록 묵직한 느낌이 강해지고요. 낮으면 가볍고 드라이합니다. 아미노산도가 1.0보다 높은 경우 입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다만 사케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과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보니까 산과 아미노산의 종류, 양, 그리고 그 각각의 비중 등이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치가 맛을 판단하는데 완전한 기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도와 일본 주도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갖추냐에 따라서 사케 맛의 프로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주도와 산도 사이의 상호작용이 사케에 어떤 풍미를 가져다 주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사이 23의 일본 주도는 4, 카라쿠치 사케이고요. 산도는 1.3, 아미노산도는 1.0입니다. 수치를 보면 드라이하고 풍부한 맛을 띌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사케 입문자라면 어느 정도 달콤한 사케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요. 일본 주도 마이너스 2, 산도 1 정도가 좋다고 해요. 무지성으로 사케를 사고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다사이 23은 입문용 사케를 추천하는 수치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사이 23 준마이 다이긴조 마셔보겠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5도이고요. 저는 위스키 글라스에다가 따라서 마셔볼게요. 사실 제가 좀 높고 진한 위스키 향을 자주 맡다 보니까 코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는지 사케 향이 옅게 느껴져서 섬세하게 캐치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 꽃의 향긋함이 느껴지고요. 싱그러운 복숭아와 파인애플 향이 함께 느껴져요. 와,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가벼운 듯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쌀에서 나오는 달콤한 맛과 약간의 시트러스한 과일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되게 부드럽고 단정한 맛이 마음에 들어요. 깔끔한 느낌이 들면서도 드라이한 피니쉬가 꽤 긴 편이에요. 적당히 감칠맛이 찹찹 느껴져서 식전주로 마셔도 입맛 돋우는데 좋을 것 같고 조명 적당히 어두운 이자카야 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사시미랑 같이 마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 사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면요. 사케는 별도의 유통기간이 없지만 오픈을 했다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케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기도 하는데 고급 사케의 경우 데우게 되면 본연의 향과 맛을 잃게 되어서 데워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케 잔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잔은 오초코, 마스 등이 있습니다. 오초코는 작은 잔이고요. 마스는 나무 상자 모양으로 생긴 잔이에요. 이 밖에 사케의 아로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와인 글래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얼음을 넣어서 온도록스 글래스에 즐길 수도 있고 칵테일 기주로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잔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사케는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서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식과 유연하게 페어링을 할 수 있는 술이에요. 음식의 재료 맛을 한층 더 강화하거나 음식에 숨겨진 맛을 끌어낼 수 있고, 음식을 한 입 먹고 또 사케를 마시게 되면은 입안을 리프레싱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페어링하는 방식은 사케의 바디감, 향, 온도, 숙성 정도 등과 맞추어서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페어링을 할 수도 있고, 달콤한 사케를 신맛, 쓴맛이 있는 음식과 페어링하는 것과 같이 맛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페어링을 할 수 있어요. 사케 세계로의 입문 어떠셨나요? 저는 그동안 잘 몰랐던 술에 관해 공부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구독자분들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당장 사케 한 병 드려야 할 것 같지 않나요?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는 다싸이 23뿐만 아니라 더 고급 제품인 다싸이 원심분리와 다싸이 비욘드까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스키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가격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실 요술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혜택, 고정 댓글에 있는 롯데 인터넷 면세점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적립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등급은 높이고 봐야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하니까요, 롯데 인터넷 면세점 이용하실 분들은 꼭꼭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혜택 이용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